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 맞이했습니다. 이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화물연대 또 잠시 후에 연결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먼저 김성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8일째입니다. 오늘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초기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일부 조합원이 체포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는 좀 조용하게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산업계 전방위적으로 지금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장을 가동 중단하는, 그러니까 제품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레미콘 공장이 90% 정도가 지금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건설 현장에서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업계와 그다음에 자동차 업계의 경우에는 원재료 반입을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부품을 또 들여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완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화주협의회가 오늘 피해가 크다면서 입장을 냈죠. 예, 화주협의회라고 하는 곳은요. 일단 한국무역협회 부설기관이고요. 국내 유일의 법정 화주단체입니다.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화주협의회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집단 운송 거부를 중단해달라 이런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항만 및 국가의 주요 생산 시설들이 일주일 넘게 마비 상태에 빠졌다. 그러니까 수출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업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협상을 진행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복귀해달라 이런 호소였습니다. 자, 화물연대 입장 직접 좀 들어보죠.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어디서 연결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지금 화물연대 본부 사무실에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화주협의회 입장이 오늘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총파업의 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화주협의회가 그런 복귀 요청을 낸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물 노동자들 이 화물 운송 산업의 갑으로 군림하면서 결국에 이 안전운임제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실제로 안전운임위원회라고 하는 논의의 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를 보이콧하면서까지 대화에 임하지 않다가 이제 총파업에 돌입하니까 물류에 복귀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은 화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기만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핵심 요구안이 이제 안전요금제라고 대부분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몰 조항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일몰 시한을 조금 몇 년 연장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는 안전운임제를 계속하는 거, 지금 현재 있는 일몰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저희의 요구입니다. 안전운임제를 일부 연장하는 거는 이번 총파업과 같은 이런 사회적 소모를 좀 한 번 더 하게 하는 그런 효과밖에 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안전운임제도가 화물 노동자들의 운임을 올리고 도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영속하는 걸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운임제뿐만 아니라 기름값이 또 많이 올라서 화물 노동자들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4차 협상까지 결렬이 됐고요. 결렬 직후에 발표하신 입장을 보면 국민의힘 쪽 책임을 좀 묻는 걸로 보이던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지난 1차, 2차 교섭에서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입장을 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3차 교섭부터는 국민의힘이 이름이 들어간 사자 공동성명서 형태로 교섭에 임했습니다. 이 사자 공동성명서는 상식적으로 국민의힘이나 화주협회의 일부 동의가 없었다라면 국토부가 가져오지 못했을 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종 문구 합의까지 완료되고 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단계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저희는 전달받았고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떠나서라도 지금까지 그 정부나 여당이 이 화물연대 파업에 중요한 입장이나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현장에 가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식으로 이야기한다면서 화물 운송에 즉각 복귀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중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성 발언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첫 번째로는요, 이 화물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유가 폭등하면서 수백만 원의 이 달하는 유류비가 추가로 지출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화물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빛으로 떠안고 있는데, 화물 노동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받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국토교통부가 조금 더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물연대 지금까지 국토부가 대화하자는 것에 한 번도 응하지 않은 적 없고요. 성실하게 대화를 참여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거의 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합의안을 원안으로 돌린 것이 국토교통부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사용자 단체를 중심으로는 업무 개시 명령도 방법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업무 개시 명령은 굉장히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명령입니다. 실제로 ILO 같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그런 방식의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도 있고요. 업무 개시 명령처럼 이 총파업을 좀 극강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방식보다는 국토부가 안전운임 제도, 일몰제 폐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화물연대의 대화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파업 장기화를 우려하는 건 국민 일반도 있겠고 사실 매일매일 운반을 하고 운임을 받아야 되는 이 화물연대 조합원들도 쉬운 상황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좀 주시겠어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에 비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조금씩 더 늘고 있습니다. 이 안전운임 제도에 대한 공감대나 이런 형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화물연대가 이번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 역시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물 노동자가 잠을 줄여서 운전하는 현실, 화물 노동자의 물류비를 깎아서 이 산업이 유지되는 것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더 안전한 도로, 더 지속 가능한 산업을 만들기 위한 총파업이었고 또 안전운임제가 그런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일째 파업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 입장 들어봤습니다.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결국은 이 법에 규정된 일몰 조항 이거를 고치든지 없애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국회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근데 멈춰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국회 원구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오늘 이제 민주당은 원래 일몰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사자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하고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포함하는 4명이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일몰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면서 국회 원구성까지 같이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거는 자율에 맡겨야 될 사안 같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몰제 폐지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특수고용직에 대해서 노동자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노동조합을 가입할 자격을 줄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정부에서는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일각에서는 또 파업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미 이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차례 그 권고를 한 바가 있고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노동자성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노조법을 개정함으로써 정리하는 작업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국회가 원구성이 되면 이것까지도 한꺼번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해서 풀어야 될 문제다라는 입장과 차주들일 뿐이다. 노동자가 아니다. 네. 이런 입장이 분명히 맞서고 있고 그러니까 그 성격 규정이 안 되는 상태가 되니까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될 것이냐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공을 던지고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엉뚱하게 공을 던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정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것부터가 논란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자영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에서는 그렇죠.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에 자영업자한테 당신 영업 억지로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해 보면서 못 열겠어라고 이야기하는 자영업자한테 계속 장사하시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문제도 정리가 안 되는 건데 이걸 정부에서 그러면 자영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또 협상에 응하는 것도 또한 이상한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애매하게 서로 간에 지금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물가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의 어려움 그리고 저 화물차 기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번 기회에 좀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지어 또 화물차 업계에는 지입제라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